독일 속담 중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거나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암입니다. 심지어 치료를 받으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이 끔찍한 위기는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암을 이기는데 좋은 음식 9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늘. 여러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은 음식 고유의 맛을 내는 중요한 양념인데 마늘을 매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마늘은 음식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독 능력도 뛰어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심장 질환의 예방, 면역력 증강, 항암 작용이다. 마늘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소판이 뭉쳐 생기는 혈전을 방지함으로써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또 아연 성분 때문에 면역력 증강 작용이 있다. 마늘은 암세포에 대해 매우 강력한 억제 작용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 식품 40여 종 가운데 마늘을 1위로 선정하면서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예로부터 마늘은 단 한 가지의 해로움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하여 이래백리라 일컬어졌는데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그 해로움이다. 그런데 이 냄새를 내는 물질이 항암 성분이다. 그러므로 단 한 가지의 해로움도 없는 몸에 이로운 항암 식품인 셈이다. 마늘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각종 유황 화합물과 셀레늄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 특히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유황 화합물인 알릴설파이드가 특히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유황 화합물질은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차단하고 해독시켜 암 개시화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유황 화합물질의 하나인 알리신의 항암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마늘을 자르거나 찌은 뒤 10분 정도 지나면 마늘에 있는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방어 물질이다. 따라서 음식에 넣어 열을 가할 때는 마늘을 자르거나 찌은 뒤 10분 정도 두었다가 가열해서 먹어야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암 발생 과정 중 촉진 단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발암물질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어 암개시 세포가 되더라도 발암 촉진 물질에 노출되어야 전암세포로 진행되는데 이때 알리신이 촉진 물질을 억제함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셀레늄은 암 예방 물질 중 하나로 마늘은 토양 속에 셀레늄이란 미네랄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대체로 셀레늄이 풍부하므로 국산 마늘에는 셀레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항암 효과를 얻기 위해 마늘을 먹을 때는 생마늘을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 그러나 공복에 날 것으로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굽거나 익혀서 먹는 게 좋다. 마늘은 열을 가해도 이런 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항암 효과는 변함이 없다. 단,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등과 같은 항응고제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혈액 응고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피가 잘 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위궤양이나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며 수술을 앞둔 사람이나 출혈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마늘 섭취를 피해야 한다. 생마늘은 하루 1쪽, 익힌 마늘은 하루 2에서 3쪽이 표준량이다. 양배추. 양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식물로 그 꽃이 십자 모양이며 꽃잎이 모두 4개인 특징이 있다. 십자화과 식물들은 이름은 다르더라도 꽃의 모양이 같고 모두 비슷한 항암 작용을 갖는다. 항암 작용을 하는 십자화과 식물로는 양배추를 비롯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묵, 콜라비, 겨자 등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슷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고 성분도 비슷하다. 양배추는 녹색, 적색, 보라색, 흰색이 있으며 양배추의 대표적인 항암 물질은 인돌이다. 인돌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후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암 억제 작용이 확실한 물질로 인정받았다. 인돌은 발암 물질을 체내에서 중화시키고 체외로 배설하게 도와주므로 암 발생을 억제시킨다. 양배추에 포함된 브라시닌과 설포라펜은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양배추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으로 먹든 가열해서 먹든 효과는 그다지 차이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삶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콩.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공급원이 콩인데 식물 중에 단백질이 가장 풍부해서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린다. 콩은 식물 중 유일하게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 없는 단백질을 공급한다. 콩의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으로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콩은 항암 식품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에 대단히 유익하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발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콩을 많이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덜 작용하므로 성인이 된 뒤에도 유방암 발생이 억제된다. 콩의 주성분인 이소플라본 제제의 투여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상당히 호전을 보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폐경기 여성이 콩을 섭취할 경우 골다공증도 예방해준다.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증식시켜야 하는데 콩에 들어있는 제니스틴은 혈관 증식을 억제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내므로 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 개시 단계와 촉진 단계로 나뉘는 체내 발암 과정에서 촉진 단계를 억제한다. 이미 발암 물질에 노출된 비정상 세포가 전암 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유방암과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생체 외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암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콩으로 만든 좋은 음식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두부는 콩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되게끔 만들어진 완전 식품이다. 콩을 발효시킨 것이 된장인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항암 물질이 생겨낸다. 된장은 비타민 E, 레시틴, 대두사포닌 등 콩 자체의 항암 물질과 더불어 발효에 의해 생성된 항암 물질이 합쳐져 항암 효과에 매우 탁월하다. 콩을 위해서 3일 발효시켜 만든 청국장도 마찬가지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콩 중에도 검정콩처럼 색이 짙을수록 생체 내 산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가 높다. 당근.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 갖가지 색깔을 띠는 이유는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색소 때문이다. 이 천연색소를 카로틴이라고 한다. 자연계에는 600여 종의 카로틴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40에서 50여 종이다. 당근에도 다양한 카로틴이 들어있는데 특히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이 풍부하다. 귤, 오렌지, 복숭아, 살구, 호박 등 다른 식품에도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당근의 함유량을 따라오지 못한다. 당근의 독특한 색을 내는 베타카로틴이 바로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한다. 당근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항암 효과에 좋고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또한 베타카로틴 이외의 엽산, 리그닌 등 면역세포의 생산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 예방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껍질 부분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두껍지 않게 깎는 것이 좋다. 당근은 암 예방뿐 아니라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다. 다만 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 식용유로 조리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식초는 카로틴을 파괴하므로 가급적이면 당근과 함께 요리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토마토.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C, 셀레늄, 섬유질 등 다양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암과 여성의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에 의해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데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은 베타카로틴보다 약 2배 정도 강력하다. 암 예방 효과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훨씬 크다. 빨갛게 잘 익을수록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의 함유량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이코펜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조리에도 크게 파괴되지 않으므로 영양 손실이 크지 않다. 시금치. 시금치도 녹황색 채소이므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루테인, 비타민 B군 C, 철분, 칼슘, 섬유질 등이 풍부하다. 시금치의 주된 항암 효과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에 의한 것인데 루테인도 황금색을 띠는 일종의 색소 성분이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꽃봉오리와 줄기를 먹는 양배추의 원형으로 남부 유럽에서 식용하던 것이 미국에 전해졌다.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항암 물질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암 예방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셀레늄, 섬유질, 인돌, 설포라펜, 유황 화합물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돌이나 설포라펜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체내의 발암물질을 중화시키고 체외로 배설시켜 발암물질을 제거한다. 가지. 가지는 채소류 중 비타민 함량이 가장 적은 채소라서 영양가가 별로 높지 않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나 암 억제 효과만큼은 뛰어나다. 가지에는 칼슘과 철분, 베타카로틴, 알칼로이드, 페놀, 클로로필, 섬유질 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 가지에 함유되어 있는 항암 성분으로 엽록소, 즉 클로로필이 있는데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녹색 색소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유전자의 손상을 막는 항암 작용이 있다. 가지는 떫은 맛이 강해 벌레도 잘 먹지 않을 만큼 살충 효과가 강하다. 이런 항암 성분은 조리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가지의 꼭지 부분과 껍질 부분에 항암 성분이 많다고 하니 꼭지까지 모두 조리해서 먹도록 하자. 녹차. 일본인들이 차잎이 푸르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라고 불렸다. 동양 사람들은 차를 마신다고 하면 흔히 녹차를 떠올리는데 녹차가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 결과가 많이 나오면서 차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녹차에는 강력한 산화방지제인 폴리페놀류,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탄닌, 알칼로이드류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녹차를 하루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 녹차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녹차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커피보다는 적으나 상당한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카페인에 약한 사람들은 카페인을 제거한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펄펄 끓는 물보다는 약간 식혀 70에서 섭씨 80도 정도가 되었을 때 물을 부어서 2에서 3분 지난 다음에 마시면 녹차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우러난다.
또 뜨거운 차를 마시면 식도암의 위험이 있으니 식혀서 마시도록 하자. 앞의 내용은 장석원 작가가 지은 암 치유 면역력의 놀라운 힘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고 건강을 책임집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암 환자들은 영양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항암 작용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시행해 보았으면 합니다.